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직 실제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달라라고 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 실무방에 들어있다 보니 또 많은 중개사님들을 알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질문들이 올라온 커뮤니티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먼저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민법 4조 조문을 보면요.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법 5조 조문을 보면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성년자는 원칙상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계약 시에 이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를 할 수 있고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급표라고 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라고 해서 소급표라고 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성년자에게는 제한 능력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19세라는 건 만 19세의 기준인데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 나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 나이로 변환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만 19세, 19세라 하면 만 19세가 맞겠죠. 자, 단서가 있는데요. 이제 혼인을 한 경우 있죠. 요즘에는 만 19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성년, 만 19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성년으로 봐줍니다. 성년으로 봐서 이때는 예외로 합니다. 위에 조문들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나이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추후에 계약 해제 사유가 되면서 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고 또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분, 나이 확인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성년자랑 계약할 때 유효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계약자를 들어가고 미성년자 이름으로 계약을 할 경우 유효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동석해서 계약하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 부재 중인데 미성년자만 입회하에 계약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이 동석으로 진행한다면 특약에다가 반드시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부모님 인적사항과 법정 대리인의 동석한 부분을 분명히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이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란에 부모님 성함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있으면 그 밑에 대리인 칸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칸에 부모님 인적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약에 넣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인적사항란을 넣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일반적인 대리계약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을 필수로 지참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도 이 내용을 첨부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가족인데 법정 대리인이 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첨부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특약에 부모님이 입회를 같이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누구, 그러니까 부모 중 부 혹은 모 누가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첨부한다 혹은 부모님 양쪽에 동의를 받아 첨부한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계약은 안 했지만 계약 시 통화 확인함이라는 말도 같이 덧붙이면서 전 통화로도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부모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입회를 같이 못했다면 이들이 이런 위임 서류를 제대로 인계했는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첨부를 제대로 했는가에 따라서 유효한 계약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자 명이 아예 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다른 경우인데요. 부모님이 계약을 하고요. 자녀가 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명이 부모고 자녀가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전입신고는 계약자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역시 부모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그 집에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을 해서 사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미성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 능력자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도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양쪽 모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신청을 하고요. 보통 인터넷 전입이 가능한데 이럴 때는 방문 전입만 가능합니다. 이때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임에도 혼인신고를 해서 성년으로 봐주거나 혹은 좀 슬픈 얘기인데 부모 중에 한 분 혹은 부모가 실종됐거나 사망을 했거나 혹은 살아있지만 해외에 거주 중일 때 그래서 내방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증명이 되면 단독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두 가지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원칙상 미성년자의 단독 계약은 안 된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득하고 또 혹은 법정 대리인이 같이 입회를 하지 못하더라도 위임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최종적인 내용이고요. 전입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